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전략센터의 최은정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는 반소매 옷차림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긴장해 있다가 연휴가 끝나면서 긴장이 풀리고 또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옷차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지나고 처음으로 열린 오늘 국내 증권시장 코스피 지수는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증시를 흔들 만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부진 영향으로 하락 마감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1724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다소 줄어들었고 개인들의 매수가 늘어나면서 코스피는 현재 1833포인트 강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이 돼 있고요. 2부에서는 한 달간의 수익을 겨루죠.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시황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매도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고요. 투자 중심으로 기관의 매물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펀드 환매 압력이 오늘도 증시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가장 크게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오늘 눈에 띄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는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3% 급등한 상태고 기아차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자, 시황 소식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규철 백룡신처님 그리고 고영주 제5대 총통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황 흐름 보고 가겠습니다. 총통님, 먼저 오늘 국내 시장 흐름 좀 봐주세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별다른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 글로벌 시장의 다우 나스닥의 흐름도 1차적으로는 강하게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숨고르기 조정의 양상을 보이면서 혼조권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동시효과 시작할 때부터는 플러스권의 강세 흐름을 어느 정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 환매 물량, 이러한 물량 압박, 또 신고가 경신에 따른 차익성 매물까지 나오면서 지수 흐름 자체는 혼조 등락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승 방향의 신고가, 52주 신고가 흐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가 지수는 매물 압박에 의해서 상당히 진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의 흐름에서는요. 추석 연휴와 맞물리면서 앞전 고점 돌파에 의한 상승 진행 과정은 9월 달에도 양선 월봉의 흐름과 함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다. 특히 종합주가 지수는 5일 이동평균선, 자 5일 이동평균선을 지선으로 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 자체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과 종목별에서는요. 52주 신고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요. 상승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를 보이는데요. 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 엔화 강세의 수혜 업종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상승 모멘텀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 업종의 흐름이 강화하게 되면 또 IT 업종, 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IT 업종은 또 실적 부진을 또 우려한다는 목소리로 또 눌러버리면서 지수가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고 한쪽이 올라갈 때는 한쪽을 누르면서 전반적으로 순환적인 요소를 보이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견조하다. 다만 이제 금융업종의 섹터 움직임은 전체적으로 서서히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이동해가면서 금융업종도 눈여겨볼 합종으로서 상승 추세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9월 달에도 양선 월봉에 의한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단기적으로 조정권의 흐름은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5일 이동평균선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는 10일 이동평균선 이런 라인에서 단기적인 조정만 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어져 나가면서 9월 말에도 윈도우 드레싱과 엔화 강세에 대한 IT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또 금융업종 이런 쪽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견조하다. 자동차와 IT, 금융주 업종을
점을 눈여겨볼 만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총통님,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9월 들어서만 3조 원 이상 누적 순매수가 외국계에서 들어왔었는데요. 오늘 8거래일 만에 조금 팔고 있지만 일단 거래량이 정말 지금 작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매도를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런 관점은요, 일시적인 관망적인 요소죠. 외국인들은 지금 먹성 좋게 계속해서 먹어대고 있습니다. 이런 매수의 강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관점에서 금일 약 한 76억 정도의 매도는 매도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관망 심리 이런 부분에 또 펀드 환매 물량 이런 물량 때문에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의 IT 매도 즉 공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매도 원점이 흐름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적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집중적인 매도의 어떤 그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금액도 크지 않아요. 76억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신고가 경신 또는 펀드 환매 물량이라서 일시적인 매도 압력만 주고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상승 기조, 먹성 자체는 상당히 좋은 한마디로 하면 먹보입니다. 먹보. 그래서 이러한 수급적인 요소는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긍정적이다라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오늘 운송 장비 업종, 특히나 자동차주를 대거 사주면서 국내 3인방, 자동차 3인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7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수급 상황은 양호하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가 강하긴 하지만 코스피가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는데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흐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 상황 좀 살펴주세요. 예, 맞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가 96%에서 97% 매매 비중을 가지면서 기관과 외국인은 아주 소폭 1% 내외의 비중만 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장 주도력을 가진 세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코스닥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IT 부품이라든가 바이오 관련 이런 업종에 속해 있는데 이러한 업종이 IT주들이 경기 둔화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그런 대장주들이 조정받는 흐름을 보이면서 부품주들도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또한 4대강 관련주로 꼽히는 이러한 종목들은 정부의 4대강 의지를 천면함에 따라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극소수 종목만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은 횡보 내지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흐름이 기대되지 않는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 순환매 차원에서 IT나 거래소에서 좀 큰 폭으로 자동차 쪽이 많이 오르게 되면 순환매도 또 코스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명수님, 자동차 부품이나 이제 4대강 관련주가 오늘 매기가 집중되면서 종목별로는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일단 매기가 붙는다는 것은 단 하루 정도의 상승으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움직이지 않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쪽보다는 차라리 좀 이미 4대강은 지나간 테마긴 하지만 이런 쪽이 오히려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정고점의 돌파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정고점 부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코스닥 테마주에 편승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또 이제 리스크가 그만큼 큰 거니까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시기 좋고요. 최근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M&A 이슈,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현대 상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일제히 오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완전히 소외된 기관과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서 아무래도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코스닥 비중을 높이지 마시고 움직이는 쪽을 사주는 게 맞는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규칙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클리 종목 배틀은 한 주간 전문가들의 수익을 게으르는 게임이 되겠고요. 조금 뒤에 제가 말씀해드리는 매수가에 두 종목이 매수가 되는 거고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다음 주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겨루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위클리 종목 배틀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총통님과 백명수님의 대결 어느 분의 승리로 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총통님의 CJ가 이겼네요. 백명수님의 종근당 바이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2% 정도 나왔고요. CJ의 수익은 마이너스 1.6% 정도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었던 총통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먼저 종근당 바이오의 흐름을 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백명수님, 네. 매수했던 가격이 15,250원이었고 장중에 손절가가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14,500원 정도를 저는 손절가로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14,550원까지 찍으면서 살짝 올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보유에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현재 그 종근당 바이오는 슈퍼 항생제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될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는 5일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6,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해서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백명수님의 지난주 종목 배틀 종목이었던 종근당 바이오를 봤고요. 이번엔 총통님의 CJ를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어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 종목 역시 한 주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총통님,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 CJ가 단기적으로 눌림목 조정의 파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주사 쪽으로의 그 투신권의 발빠른 그 움직임의 매수적인 요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수사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상승에 따른 조정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파동을 한번 놓고 보시면요. 파동이 앞전 고점, 즉 9월 2일 고점이 97,600원이었습니다. 97,600원 고점 라인에서 1번, 2번, 3번, 4번. 현재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2.87% 하락하고 있는데요. 5번 조정 파동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84,000원대 이하라든가 이런 저우는 5번 파동이 저가에 마무리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래량이 마침 감소한 부분도 저가권의 흐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CJ 같은 경우는 84,000원 또는 그 이하에서는요, 저가에 매수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기관들 투신권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되면 앞전 고점 97,000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종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백룡수천님 그리고 총통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백룡수님께서는 한 익스프레스를 들고 나오셨고요. 또 총통님께서는 오늘 기아차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아차를 들고 나오셨네요. 자, 매수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룡수님의 한 익스프레스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2% 올라와 있습니다. 24,800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총통님의 기아차도 살펴봐야겠죠. 기아차는 36,350원 가리키고 있네요. 36,350원의 매수가 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백명수님의 한 익스프레스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한 익스프레스는 뭐 하나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운송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또한 그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인 그런 점으로서 최근에는 중국의 물류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 그 플랜트 수출이 늘어나면서 중량물에 대한 수송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실적 호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소형주지만 그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2달 정도 만에 급등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방 경직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점에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명수님, 차트를 보니까요.
등락폭이 좀 적어지면서 지수가 이제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예. 이 종목은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그런 투자자도 개입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통상 이는 슈퍼개미가 들어온 종목들은 큰 폭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상승 흐름이 마감된다는 점에서 최근에 주가 행보 상태는 새로운 시세를 내기 위한 준비 상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그 현재 흐름상을 보면 지난 4월 말 정도에 대량 거래를 수반한 급등한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횡보 흐름이 이어지다가 7월에도 한번 대규모 거래를 터뜨리면서 큰 폭 상승이 있었는데요. 한 2달 정도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현재 주가는 지수가 밀리든 관계없이 24,000원을 전후해서 25,000원 정도에서 횡보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조만간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를 위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추세상으로 보더라도 단숨에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강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리 선침해하고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회사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턴어라운드를 맞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슈퍼개미들의 매집이 모이고 있는 종목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한 주 동안 수익이 어느 정도나 날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목표가, 손절가 좀 부탁드리죠. 일단 직전 고점의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요. 예. 3만 원을 저는 1차 목표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가격대를 넘어선다면 매물이 없는 그런 구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 4, 5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일주일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3만 원을 목표로 제시해드리고, 최근에 최저점은 23,500원 부근이었다는 점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23,4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현재 구간 24,500~600원에서는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백룡수님의 한익스프레스,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24,800원이었고요. 현재는 24,800원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주셨고요. 또 오래 본다면 4, 5만 원 선까지도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총통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갭상승 출발했고 현재 한 4.7%나 급등에 있는 종목입니다. 기아차인데요. 기아차 한 주 동안 수익이 더 크게 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들고 나오신 걸 텐데요.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기아차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자동차의 그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는 전기차도 이제 고속 전기차,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엔화의 강세의 수혜 업종으로는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이제 IT의 이제 가전 부분이라든가 그런 업종에서 오늘 마침 기아차가 돌파 갭을 만들면서 앞전 고점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거침없이 하이킥, 네, 그러한 코미디, 그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자, 일단은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앞전 고점을 돌파한 만큼 그만큼 강한 양봉으로 금일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CS의 매수세가 왕성한 식성을 나타내면서 그대로 고점 돌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고점 돌파라면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의 양선 흐름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한 주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점점 그 흐름 자체가 더욱 긍정적인 모멘텀적인 요소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기아차의 외국인 식성이 그만큼 주봉상으로 이미 상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말입니다. 랭코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요, 지금 현재 앞전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가면서 빨간 벽돌이 그냥 하늘로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아차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라면 시건방춤이라 그러나요? 아브라카다브라의 그런 춤을 한번 딱 시건방지 춤을 추면서 그냥 보유하셔도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특히 이렇게 앞전 고점 52주 신고가를 뚫고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에 흐름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아쉬운 거는요, 종합지수가 더 올라가려면 IT까지 가세하면 주가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IT를 누르면서 자동차주를 끌고 나갔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업종별 순환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의도대로 바로 끌고 나가겠다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난 겁니다. 특히 제가 이 첫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52주 신고가 나는 업종이나 종목을 잘 봐야 된다. 그 업종이 바로 주도주일 가능성이 과거 상황을 보더라도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 업종에서는 52주 신고가 나는 업종, 특히 기아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동차 업종 여러분들이 한번 딱 살펴보시면요. 정말 세구나. 이게 바로 썬파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도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한다 그런 격언에 딱 맞아떨어지는 기아차를 오늘의 위클리 종목으로 총통님께서 들고 나오셨는데요. 백룡시천님의 의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백룡시천님, 네.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횡보 국면을 마치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응축하는 힘을 보여주는 종목이었다면 그렇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위쪽으로 훌쩍 뛰어오른 종목이거든요. 한 주간 수익률 어느 종목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야, 물론 수익률은 뭐 현재 기아차가 신고가를 나가기 때문에 다소 좀 우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큰 자금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기아차를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은 한익스프레스가 유망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익스프레스는 이미 매집이 다 된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세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기아차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현대차, 기아차의 그런 그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앞으로 시장의 매기를 좀 더 응축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오늘은 갭 상승에서 양봉이 크기 때문에 2, 3일은 강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따라붙을 때는 별로 재미없는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길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아차가 시장의 주도주임은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큰 돈을 운용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기아차보다는 한익스프레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청통님의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한익스프레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운수 장비 업종이라 그러면 뭐 어차피 뭐 운송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동차와 관련해서 뭐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길적 지표로 봐도 뭐 횡보 박스에서 상방향으로 올라가면 뭐 충분히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조금 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이 15,000주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우리 백승용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자금이 크신 분 같은 경우는 주도주적인 그 거래 대금이 큰 쪽으로 공략하는 게 맞는 얘기고요. 자금이 좀 적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소형주니까 중소형주니까 이런 쪽에서 수익률을 노리고 매매를 해도 무난하다라는 데는 뭐 의견은 뭐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소액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나갈 때 주도주에 편승할 줄 아는 그런 투자적인 자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한익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소형주에서 느닷없이 뭐 아까 백룡께서 말씀하셨던 그 개인 큰손 이런 뭐 슈퍼개미가 뭐 은근히 장난을 쳐가지고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의 예측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기아차는 신고가 52주를 뚫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익익스프레스도 좋지만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아무리 적은 금액도 주도주를 자꾸 편승해 볼 줄 알아야 향후 대세가 앞으로 성장성과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올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이런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지수가 앞으로 더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상승으로 2,000포인트 넘어간다, 3,000포인트 간다 이런 관점에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주도주에 자주 편승을 할 줄 알아야 정말 시대의 대세를 타고 나가는 것이지 물론 숨겨진 종목에서 큰 수익 난다고 잠복금 받아가요. 혹시라도 이 주가가 안 움직일 경우는 다소 느려질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에 내주셨던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백룡시천님의 한익스프레스 매수했던 가격이 24,800원이었는데요. 현재 그 가격대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주셨고 손절가 23,4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청통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기아차입니다. 매수한 가격이 36,350원이었고요. 현재 그 가격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 3만 원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꼭 손절가 목표가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5대 총통님께서 2주 동안 1등을 하셨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분이 승리를 거두게 되실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전문가들의 수익을 겨루는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이 돼 있고요. 또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